강재인의 엄마가 자신의 여동생을 죽였다는 사실과 강재인에게 느껴지는 안쓰러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김도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김도윤 씨 맞나요? 서울 강동경찰서 최민규 형사입니다. 김도희 씨 사망사건 관련해서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말을 듣고 김도윤은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경찰서 앞에서 김도윤은 우산도 없이 서 있는데요. 그의 흰 셔츠는 비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고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이마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위나 축축한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김도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최민규 형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철 위에는 김도희 사건 재검토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은 이미 불안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도희, 그의 유일한 형제였던 그 아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김도윤 선생님. 최민규 형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뭔데 이렇게 저를 부른 겁니까? 최민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몇 장의 사진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의 스틸컷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골목길, 비가 내리는 밤, 그리고 쓰러진 김도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최자영 씨가 김도희 씨를 차로 치긴 했습니다. 최민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도희 씨는 살아 있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살아 있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왜 도희가? 최민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입니다. 다른 차량이 김도희 씨를 고의로 다시 쳤어요. 그 차량의 운전자는 황기찬 씨였고 조수석에는 강세리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하였습니다. 도윤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그 두 이름은 그의 머릿속을 맹렬히 휘저었습니다. 황기찬, 강재인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강세리, 재인의 절친이라던 그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내 동생을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왜 도희를 죽인 겁니까? 최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동기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분석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들은 김도희 씨가 죽는 걸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어요. 최자영 씨는 잘못된 타이밍에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도윤의 시선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황기찬의 차가 도희를 덮치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는 최자영을 그리고 그녀의 딸 강재인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들이 도희를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최민규가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재인을 찾아가 진실을 말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의 아지트는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한때 YL그룹의 최연소 디자인팀 팀장이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이 좁고 허름한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낡은 책상 위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최근 동향이 적힌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인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황기찬은 그녀의 재산과 성공을 탐내며 강세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절친이라 믿었던 강세리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제인은 이제 복수만을 꿈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서류 위에서 떨렸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제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하였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는 투명하게 그의 근육을 드러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김도윤 씨? 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경계심으로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문을 닫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제인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도윤 씨, 대체 왜 그래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제인 씨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서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못했다니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했어요. 당신 어머니, 최자영 씨가 내 동생 도희를 죽였다고 믿었죠. 그래서 당신과 당신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도희를 죽인 건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황기찬과 강세리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 하였습니다. 제인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들이 당신 동생을 죽였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CCTV로 확인했어요. 그날 밤 당신 어머니가 도희를 치긴 했지만 도희는 살아 있었어요. 심각한 부상이긴 했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황기찬과 강세리가 그들이 도희를 고의로 다시 쳤어요. 그리고 도희가 죽는 걸 확인한 뒤 떠났어요. 제인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그 두 이름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도윤의 동생까지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자들이 그럴 리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자들이라면 가능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하였습니다. 제인 씨,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거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제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분노, 상처,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있던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김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였습니다. 나도 황기찬과 강세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내 인생, 내 가족 그들이 다 망쳤죠. 당신과 나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도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제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싸웁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은 모든 걸 되찾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갚게 만들어요. 제인은 잠시 그의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녀와 같은 고통,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의 복수예요. 그자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맹세를 배경으로 울렸습니다. 제인은 책상 위에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단히 종이를 쥐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그녀는 그 이름을 속삭이듯 내뱉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어. 도윤은 그녀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 하나씩 되찾아 줄게요. 도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제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날 밤 서울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좁은 원룸에 마주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황기찬의 사업 기록, 강세리의 최근 행적, 그리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를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멀리 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황기찬과 강세리가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세리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아직도 우리를 쫓고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황기찬은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김도윤? 그 남자도 우리 손아귀에 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이미 드러났고 복수의 칼날이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인과 도윤의 동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의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강재인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김도윤도 김도희 사망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강재인을 적극적으로 돕게 될 것입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를 향한 복수극이 앞으로 제대로 전개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 50분에 여왕의 집 함께 본방사수해요. 감사합니다. 라면 비디오였습니다.